안녕하세요, 유지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어느덧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또 영상도 거의 10개가 넘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 10개가 넘는 영상 중에 제가 친구랑 하루를 보냈던 그 영상을 제외하고는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거를 별 준비도 없이 시작하게 되면서 촬영이나 현재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대하는 게 어색하다는 이유로 그런 분들을 외면해 왔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메라와 그리고 이 카메라 너머에 있는 분들과도 조금 더 가까워져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는 Q&A가 무난할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제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주제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마치 소개팅에 나가서 호구조사하듯이 물어보고 답할 만한 질문들은 인터넷에도 꽤 정보가 있었던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 Q&A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요즘의 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빠져 있는 취미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고 욕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UFC 메인 이벤트는 거의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복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킥복싱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많이 했었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 겸 수영을 다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원래 꾸준히 하고 있던 뭐 헬스나 러닝이나 축구만 해도 사실 시간이 너무 없고, 요즘은 골프도 시간 내서 연습을 하고 있어서 새롭게 요즘 빠져있는 취미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말을 하자면 골프가 새롭게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취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공부를 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공부 요즘도 하고 있죠. 일단은 학생 때 배웠던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을 점점 잃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씩 학생 때 정리해놨던 것들을 읽어보고 공부도 다시 정리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일본어 공부인데, 완전 어렸을 때부터 이과에서만 살긴 했지만 외국어, 제2외국어 이런 것들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본과 3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때보다 시간이 조금은 나게 되면서 중국어를 처음에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런 베이스도 없이 한자도 너무 많고 성조부터 해서 배울 게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금방 리타이어 하게 되었는데, 인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되면서 이번엔 바꿔서 일본어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원래 겨울에 JLPT라는 이제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하기로 했었는데, 가족 행사나 이런 게 겹치면서 못하게 되면서 공부도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이번 7월에 있는 JLPT를 다시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합격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부를 최대한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제 이미지가 그렇게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가치관이나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경험이나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다 겪는 것처럼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20대 때 사회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경험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성격이나 가치관이 많이 다듬어졌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의 성격이 완전 극T였었는데, 친한 친구들한테는 거의 이 뇌에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입으로 나가는 그런 막말을 일삼는, 어떻게 보면 까칠하고 차가운, 이른바 성격 더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은 사회화된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사회되지 않았나. 특별히 조금 더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런 성격이 되었나 이런 걸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생활이 저의 성격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기숙사 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원래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었는데 24시간 동안 내 주변에 남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실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엄격하게 스스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의 아침 점호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미리 씻고 준비를 다 한다
다음에 등교를 바로 하고 혼자 책을 읽는다든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비교를 혼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곤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기숙사 생활이 끝나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를 나왔는데 주변에 널린 게 국가대표고 뭐 눈으로 슥 봤을 때 무슨 사진기억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면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영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할 수 있는,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던데 그런 어느 정도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특별히 평소에 막 되뇌이면서 하는 그런 좌우명은 없는데 중학교 때 서예 시간에 자승자강이라는 사자성어를 좌우명이라고 쓴 적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자승자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제 가치관을 어느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동기부여를 어디서 얻는가 그리고 뭘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을 줄 세우고 비교할 수 있는 성적이라는 그런 척도가 있다 보니까 나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은 없었던 것 같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겠다, 이번 학기에는 성적을 어디까지 올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수들 사이에서 뭐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어도 욕심이라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성격이 그리고 가치관이 좀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뭐 어떤 방향이든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특히 나랑 비슷한 길이 아닌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이룬 게 많을까, 그렇게 잘하는 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그럼 나는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게 뭐지?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이어서 나더라고요. 나도 해낼 수 있는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뭔가 해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이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장황해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주로 열심히 살게 되는 이유는 어딘가에 있는 나보다 멋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멋있고 싶다 이런 욕심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를 졸업해서 다시 의대 들어가고 또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방송 출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영상이 처음이라서 이번에는 어렵고 무거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김에 저에 대해서만 조금 풀어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걷고 있던 길에서 첫 번째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건 의대 진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공대 다니다가 의대를 다시 들어갔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짧은 영상 안에서 담기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저는 그동안 계속 수학과학을 공부하고 또 과고를 들어갔다가 공대에 들어가기까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다들 흘러가는 것처럼 저도 그 흐름에 그냥 편승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갖게 해준 계기가 있었는데, 친구랑 스터디룸을 빌려서 과제를 하자고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갑자기 이제 이런저런 진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의뢰 21살, 22살쯤 되면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좋을까,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씩 드는 것처럼 저도 그때 당시에 고민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진로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들을 쫙 다 써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이 친구가 썼던 많은 선택지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리트를 보고 나서 다시 로스쿨을 들어가서 변호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컨설턴트가 된다던가, VC에 들어가서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
있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을 알게 되면서 난 지금까지 완전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길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대학원에 그대로 진학을 해서 연구를 하고 박사 과정까지 딴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포스닥터 과정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준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원생 형들의 생활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함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겠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진로를 걷고 있는 선배들한테 연락을 쫙 다 뿌렸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고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 모두 다 리셋시키고 다시 완전 0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 내가 그리는 내 모습은 어떤지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직업의 조건이나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넓혀놨던 선택지들을 좁혀나가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대 편입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큰 선택은 방송 출연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던 차에 하트 시그널이라면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크긴 했지만, 그 외에도 유지원이라는 사람의 포텐셜을 키워줄 수 있는 선택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이라는 선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득과 실을 따져보고 이건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 사소하게는 사생활이 없어진다 이런 점도 있을 거고, 방송에 나간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나를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이 노출이 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고, 직장에서의 시선이나 그로 인한 과 선택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었고, 반대로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인지도를 통해서 단순히 이름을 알리는 것 이상으로 유지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시야를 넓히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운영했던 독서 모임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유지원입니다 에서 유지원입니다 앞에 올 수 있는 수식어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식어는 나이나 직업 같은 게 있는데, 저는 30살 의사 유지원입니다 보다는 조금 더 특이하고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안에 어떤 수식어들을 넣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내가 가질 스페셜리티와 스킬들을 하나씩 모아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대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부터 의대에 다시 들어가서 의사로 일하면서 하고 있는 경험들도 많고, 또 매체를 타고 방송에 나가보기도 했고, 그 기회를 조금 더 이어보려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보기도 했죠. 업으로서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시간적인 자원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제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몇 가지 모습들을 엮어서 만든 영상들을 내 일상을 기록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보고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방식을 도전해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모습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 편집되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다가 다시 끊게 되고 다시 말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또 갈라지기도 하고 목이 타들어가서 이만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을 받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저것 바쁘기도 했고 막상 영상을 찍어보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아예 도저히 시작을 못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그냥 많은 준비 없이 카메라를 이렇게 켜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신변잡기처럼 되는 대로 두서없이 떠든 거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영상으로 만들 수는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고, 또 이 영상 하나가 관통하는 메시지를 딱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진로나 꿈 같은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을 해보자면, 학생이든 취업 준비생이 됐든 이직을 준비하고 있든 아니면 그냥 지금 직장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든, 혹은 저보다 많은 경험을 했던 선배님이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언젠가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나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뭐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고,
그렇다면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그 고민 과정과 그리고 그 결론들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지, 어떤 도전을 해보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는 나아가고 싶은지, 혹은 머무르고 싶은지 조금은 설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정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 혹은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